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 바로 성면이죠. 그런데 지난 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교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성면 건축물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결과로 학부모들을 포함한 도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내용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오늘도 관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성면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주실 경남 근로자 건강센터 이철호 센터장, 환경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초중고교에 여전히 성면자재가 설치가 돼 있고 심지어는 그 비중이 많다라는 게 오늘 이슈 토크 주제인데 근거가 된 이 최근 자료 좀 짚어주시죠. 네, 경남 학교 10개 중 6개가 아직도 성면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요. 1일 날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함께 학교 성면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자면 올 3월 기준으로 해서 경남에는 981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58.8%가 577개 학교가 성면이 철거되지 않은 성면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치원과 기타 학교를 포함하면 1,670개교 중 48.7%인 814개 교가 학교 성면학교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전국의 성면학교 7,434개의 11% 수준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성면 학교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는데요. 네. 중학교는 267개 중에 49.8%인 133개의 학교가 성면학교였지만 초등학교 524개 중 62%인 325개 교가 고등학교는 190학교 중 62.6%인 119개의 학교가 성면학교로 나왔습니다. 네. 이외에도 경남 유치원 195개 중 36.7%인 101개가, 병설 유치원 396개 중 33.3%인 132개가 성면을 아직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남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창원이 127개로 성면 학교가 가장 많았고요. 김해가 101개, 진주가 62개, 네. 거제가 47개, 양산이 34개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수치를 살펴봐도 경남의 절반 이상이 성면 학교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한데 전국 그 수치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경남 지역은 전국에서 봤을 때도 성면 학교로서 두 번째 많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58.8%로 전남은 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순위를 경남에서 하고 있죠. 전국 성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네네. 45.7%인 것을 비교해봤을 때 13.1%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성면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또 얼마나 위험한지까지는 몰라서 오히려 또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센터장님은 특히 근로자들의 질병을 다루시다 보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성면이 어떤 것이고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이 성면에 의한 피해는 사실 근로자들부터 시작이 됐던 질병이거든요. 흔히 직업병이라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직업 환경에서만 노출되는 것들이 네. 일반 환경으로 가면서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주는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성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 흔히 이제 진폐증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규산염이라고 아주 작은 이제 그 먼지에서 시작되는 건데 네. 이 먼지 덩어리가 길게 바늘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먼지가 들어서 진폐증을 일으키듯이 이 결합된 형태의 바늘 모양으로 생긴 이 성면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신체에 박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박히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출되면 노출돼서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노출되고 나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화학적 반응 때문에 네. 아마 진폐나 또는 섬유폐증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아주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미세해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고 계속 축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상황을 앞서 좀 파악을 해봤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이 성면에 노출됐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점일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시길 성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른과 비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혹시 그 피해가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더 피해가 크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면이라는 게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린 나이에부터 성면이 몸속에 들어와서 누적이 된다면 그게 누적되는 기간이 길어질 거고 네. 아마 암이 발생하는 시기가 단축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그렇죠. 성인은 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노출이 된다면 네. 노출되는 양도 적고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네. 어린 애들이 노출이 된다면 좀 이런 시기에 폐암이 발생하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건축자재 성면 천장재가 애초에 학교를 포함한 건축물에 왜 설치가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러워요. 예, 최초 이제 성면이 제일 처음에 이게 발명이 되고 발견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제 자재로 사용됐던 거죠. 네. 제일 컸던 게 이제 방화성이 있다는 거, 방화성.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 화재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었고요. 단열성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온 밥통 이런 데도 이 보온력을 위해서 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열재로 쓰이면서 화재가 나지 않으니까 건축 자재로 굉장히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보면 슬레이트라든지 네. 또는 이제 벽돌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까지 함유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금지 네. 물질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물질이 현존에 남아있고 그것이 다시 철거되는 과정에서 네. 많이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뭐 건축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밥솥에도 좀 사용이 될 정도로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 성면이 좀 사용됐다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성면 자재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성면 자재 자체로만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에 지금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또는 노후된 성면 자재가 이제 파쇄되면서 아래로 떨어질 때 이제 분진과 함께 섞여서 호흡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노출되게 되겠죠. 그렇군요. 분진이 발생해서 떨어지면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이 발생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학생들 특징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성면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들이 좀 뛰어놀아서 분진이 발생한다 이러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훨씬 더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 특징을 기반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활동력은 이제 남자애들이 많을 수 있지만 네.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들어요. 네. 공기 중에 같이 날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철거를 성면 자재가 포함된 어떤 건축 자재를 철거할 때는 음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음압을 유지하면서 둘러싸서 그걸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뭐 작업자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출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활동량에 따라서 굳이 철거 작업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노출은 같은 거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이 이 성면 문제가 몇 해 전부터 좀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제는 철거가 다 되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10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성면 학교인 상황인데 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놀라워할 만한 사실이고요.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성면을 일부만 우선 철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웠던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예산 상황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성면 철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학교 학사 일정 때문에 보통 이 성면 철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같은 이제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제한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성면 철거 학교 명단에 있는 성면 제거 면적과 잔여 면적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잔여 면적이 있다는 것은 부분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여 면적이 없이 모두 한꺼번에 철거를 해야 사실은 성면 노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정부가 2027년까지 모든 성면 학교를 이제 무성면 학교로 바꾼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6년 동안 도내에 있는 814개의 학교들이 성면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방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분들은 성면 철거를 위해 올해만 해도 1,200억 양의 예산을 마련하면서 네. 성면 철거를 위해서 학교별로 5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는 등 학교의 일정 조율 등이 필요하지만 네. 정부의 목표인 2027년까지는 성면학교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방학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성면 일부만 우선 철거했기 때문에 조금 추진이 더딘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방학 시즌에만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전체 성면을 철거하지 못하고 몇 반만 철거한다. 이런 그렇죠. 의미라고 예, 봐야 될까요? 네, 일부 철거하고 또 남기고 또 일부 철거하고. 그렇군요. 시간 제한 때문에 한 번에 한 학교를 다 철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성면의 위험성을 일부 철거하면 줄일 수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결국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제 성면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걸 전면 철거하지 않으면 성면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또 이제 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성면 자재를 철거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비용도 이게 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성면 자재를 철거하는 데는 일반 철거와 좀 다릅니다. 네. 일단은 그 작업자가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작업장을 벗어나서 성면이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성면을 그 철거하는 건물로 둘러싸야 되는 거죠. 둘러싸고 밖으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안쪽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까다롭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철거 전후로 네. 그 공기 중에 성면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측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반 철거 현장과 전혀 다르죠. 그렇군요. 자, 근로자 그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면을 철거하는 작업자들, 경남에 그 철거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 성면 철거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근로자 특수공학연단을 걸 받게 되는데요. 네. 그 경남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다. 예, 업체도 많지 않고 그리고 네. 성면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아마 그 작은 인원으로 이제 학교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시간적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철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국 수치로 봤을 때 전남에 이어서 경남이 두 번째로 성면 학교가 많다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자가 적고 업체가 적은 것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좀 더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보다는 예산 문제가 아닐까요? 예산 문제가 더 크다. 예, 결국에는 뭐 수요 공급의 문제니까 네. 예산이 충분히 잡혀 있으면 다른 도에서도 이제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충분히 할 수가 있으나 그렇죠. 아마 예산 문제인 것 예. 같다. 이렇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는데 자, 어쨌든 이 성면 철거 작업 또한 위험해서인지 무리한 추진보다는 안전한 철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철거하는 것은 결과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이걸 잘못 다루다 보면 거기 일을 하는 사람, 네. 철거 장소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또 성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위험성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빠른 것보다는 좀 정확하게 네. 노출되지 않도록 철거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추진되는 상황을 봤을 때 방학 중에만 좀 철거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방학 중에만 진행이 되면 이게 아이들이 방학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충분히 그 안전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철거 작업이 끝나면 무조건 이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이 학교 문제가 학부모들께는 꽤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도교육청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경상남도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성면 해체 및 재고공사 계획하고 있는 도내의 82개의 학교에 대해서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도 점검을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올해 예산 편성 방식까지 변경해서 이제 성면 제거 사업 속도를 네. 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올해 우선 예산 편성을 방식으로 개선해서 10% 이상 예산을 끌어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뭐 이런 문제가 좀 대두되니까 예산 편성을 10% 이상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도교육청에서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경남이 전국에 비해서 느린 것은 예산 문제가 맞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또 한 번 성면 학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감시와 견제 더 좀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시민들께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에 학교 성면 철거 과정을 놓고 사회적 감시가 소홀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철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립학교들은 감시 체계에서 지금 아예 벗어나고 있다고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0년 지역 환경단체가 학교 성면 제거 작업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자 관련 부서의 대책 마련이 지시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당시 경남교육청은 성면 제거 작업 과정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단계별로 강화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었거든요. 지난 2014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학교 건축물 성면 조사 부실 및 조사 이후 후속 조치 미흡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네. 감사원은 2017년과 2018년도 성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마친 학교들을 다 보면서 성면 잔재물이 남아있는 점 등을 들어서 교육부에서 성면 제거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2027년도까지 학교 시설 내 성면 건축 자재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면서 총 2조 8,270억 원을 교부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성면 학교 그 자체도 문제겠지만 철거를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한다면 그 성면을 철거하는 그 과정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교육감과 해당 지자체장들은 성면 문제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경남도에 있는 18시군의 성면 학교 명단을 공개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고요. 네. 자료는 올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성면을 철거하는 학교 명단도 포함시켜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감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교육청은 올해 성면 제거율 65% 달성에 이어서 2027년까지 5,265억 원을 투입해서 도내 학교 성면을 완전히 제거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네. 성면 철거 과정이나 철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면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외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 환경단체, 감리인 등으로 구성하여서 성면 해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성면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안전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안전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 과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런 수치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데요.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1, 2년 내에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대개 이제 성면이 몸 안에 들어오면 암이 발생할 때까지 잠복기가 20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빨리 발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외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진 않고 긴 안목을 보면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 성면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로 공기 중에 이제 성면 농도가 얼마쯤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계속적으로. 예, 그렇군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많은 질환들이 예방됐다 그러거든요. 네. 비염이라든지 네. 감기도 적게 걸리고 그런 이점이 있듯이 성면 역시도 사실 많이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도 상당히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한번 걸러서 이제 내주게 되기 때문에 성면 같은 경우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조심도 필요할 것 같고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도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학이 되면 성면 학교를 무성면 학교로 만들기 위한 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